안녕하세요. 오늘은 벌써 두 달도 넘은 3월 19일에 찍어놨던 아우디 A6의 두 번째, 이건 영상이 아니고 슬라이드쇼입니다. 사진에 보였던 게 제 생계형 차량인 볼보 V90이고요. 2019년 3월 첫 주에 일본의 신형 아우디 A6 풀체인지 차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2018년 가을쯤에 E 세그멘트 차량을 이거저거 간 보다가 결국은 볼보를 샀고요. 여기에서는 A4를 시승을 해봤는데 A6는 이미 단종이 됐고 그리고 풀체인지가 아직 들어오기 전이라서 이거는 시기가 안 맞아서 구입을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타고 가면은 어차피 안 살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볼보는 어디 다른 데 보이지 않는 곳에 짱 박아 놓고 600m 정도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인터체인지인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육교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저쪽에는 야나세라는 이름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본의 대형 수입 딜러사입니다. 여기 메르세데스 벤츠가 있고 여기에는 E클래스 웨건이 지금 서 있네요. 그런데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죠. 실용성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우디 매장입니다. 다 같은 딜러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우디를 보면은 아반트가 상당히 많죠. 여기는 제 다른 영상에도 소개했지만은 세단이 인기가 없어서 차량을 3년 정도 타고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바꿀 때는 아반트, 웨건 모델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세단은 감가가 굉장히 심하다고. 그리고 제가 이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밖을 봤는데 지금 현재 V6 3000cc 엔진밖에 없어서 이렇게 휠도 21인치를 꼽아놨고, 가격도 차량 본체 베이스가 거의 1000만엔 가까이 하고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이 1160만엔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1200만엔이 조금 안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은 처음에는 엔진이 제일 큰 것만 나오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지나면은 4기통 2000cc 모델이 들어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리어 휀다가 상당히 봉긋하고 예쁜 모습입니다. 이게 카탈로그 사진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보시고 이렇게 잘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량을 좀 이동해서 여기저기 구석구석 찍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감사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동영상을 찍어야지 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카메라는 있었는데. 그래서 사진으로 대신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리어 휀더를 감상을 하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아우디 55인데 그런 숫자는 써있지가 않고요. 그냥 A6라는 모델만 써있네요. 그리고 이 야나세 그룹에서 하는 캐딜락 그리고 쉐보레 딜러가 저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21인치 휠인데 이게 토크가 50이 넘는 관계로 오버스펙이라고 하기는 조금 미묘합니다만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휠이 크니까 노면을 너무 많이 타고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연비도 물론 안 좋을 거고요. 여기는 나고야의 북쪽에 위치한 지점이고요. 야나세 부장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시승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좀 신기한 점은 HUD가 없네요. 이 차량이 거의 1000만엔이 가까이 하는 차량인데 HUD가 없고 전면부에는 저런 센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자료라서 다시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 시승차가 1190만엔입니다. 그런데 HUD가 없다는 게 약간은 충격이고요. 없어도 운전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포르쉐에서 시승했을 때도 HUD가 없는 거는 감가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넘버 플레이트 테두리 프레임이 없어서 참 좋고요. 이거는 V6 3.0이고 340마력 51토크입니다. 이게 전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스타트할 때 배터리의 힘을 받는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48V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트렁크 아래쪽에. 그런데 당시 부장님께서는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냥 인터넷 찾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엔진룸을 이렇게 다 보고 이번에는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에는 저런 식으로 하단부에도 뭔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 밑에 보니까 48V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런 레일이 있는데 저거는 쓸모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V90은 지금 저 부분에 댐퍼가 있어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설명했었던 토너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D필러 레일에 걸어 놓으면 저렇게 트렁크 열면 딸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질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런데 헤드레스트 고정하는 부분이 벤츠 E클래스라든가 볼보 V90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체형 같이 저런 기둥이 보이지가 않는 타입인데 아우디 A6는 저런 식으로 기둥으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상하로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것도 미묘한 게 트렁크 부분의 저 후크 부분이라든지 저기가 플라스틱 마감이 약간 조금 미묘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2열 시트 폴딩하는 장치도 다른 차종은 전자식 릴레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케이블식으로 레버를 당기는 방식입니다. 조금 고급감이 떨어지네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 이렇게 이게 메인 12V짜리 메인 배터리가 여기 있습니다. 48V짜리 배터리는 보이지 않는 곳 트렁크 하단에 위치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힌지 부분도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BMW 투어링은 3시리즈도 5시리즈도 뒷유리의 유리 부분만 열리게끔 경첩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주 좁은 주차장에 넣을 때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실용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열 시트를 폴딩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완벽하게 플랫이 되진 않아요. 제가 시승해본 차 중에서 거의 플랫에 가깝게 되는 차는 볼보 V90이랑 그리고 스바루 레보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좌석에는 저렇게 손으로 당겨 올리는 선쉐이드가 내장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낮은 옵션에서는 저 선쉐이드가 아마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우디 A8 정도 레벨이 되면은 저것도 전동식으로 올라갑니다. 아우디나 볼보는 저 등짝 부분을 비교적 날렵하게 깎아놨는데 벤츠 E클래스만 조금 등짝에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깜빡이는 시퀀싱이라고 해서 흐르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범퍼의 머플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 까만 부분이 직접적으로 머플러가 연결되는 건 아니고 아래쪽으로 구멍이 나 있네요. 이건 21인치 휠인데요. 보기에는 참 멋있습니다만 정말 이거를 이 옵션을 달아야 되나 이런 거는 조금 의문이 들고요. 차일드 시트를 고정하는 아이소픽스 고정하는 부위도 조금 뭔가 고급감이 살짝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벤츠보다 그리고 볼보보다도 조금 미묘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시트는 상당히 두껍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 1열, 2열 모두 풍량이 6단계로 조절이 되고 디지털로 온도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풍향도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여기는 앞좌석 시트벨트가 나오는 부분인데 저기도 마감이 약간 조금 미묘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고 B필러에도 물론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저렇게 3개의 액정 화면이 있어서 오디오랑 공조장치 전부 액정 화면으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러기지 네트를 끌어올려서 천장에 거는 구멍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내장 인테리어 판넬은 이거는 알루미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벨트는 저쪽에서 나오고요. 2열 시트 뒷부분에도 천장에 러기지 네트 홀더가 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시거잭이 있고 그리고 USB 포트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네요. 공조장치는 터치로 저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동작합니다.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저 아이소픽스 커버라든지 저런 플라스틱의 마감 부분이 조금 뭔가 약간 애매해요. 드링크 홀더도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이렇게 아주 두껍고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저런 측면 부분에 리플렉터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스테이션 웨건 차량이다 보니까 루프가 뒤쪽에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앞문 도어에도 당연히 리플렉터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건 S라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도어 스코프 부분에도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의외인 거는 오르간 타입 페달이 아닙니다. 오르간 타입이 아니라고 차가 느리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름의 메이커의 철학이 있겠죠. 그리고 저렇게 페달이 올라가 있으면 청소기 돌릴 때 편할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에도 저렇게 S라고 써 있고 계기판 전체가 저런 식으로 큰 액정 화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도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주행 중에 현재 몇 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조금 좋았어요. 메모리 시트도 2개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아우디는 전체적으로 버튼 누르는 감각이 버튼의 깊이가 조금 얕고 누르면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센터 콘솔에 심카드랑 SD 메모리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 칩을 이용해서 차량 전체를 와이파이 존으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화면은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E 세그멘트의 가장 최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화면이 정말 깨끗하고 좋고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턴스를 누르면은 카메라 모드가 여러 가지로 변환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너 뷰라고 나와 있고요. 프론트. 현재 화면에 새 수입사 그룹에서 하고 있는 쉐보레 캐딜락 딜러샵이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카메라 화질이 그냥 주차 보조용으로 쓰기에는 상당히 고화질이에요. 이렇게 차량을 모델링을 해서 주변을 돌려보면서 360도를 넘어서 저렇게 주변을 전부 탐색할 수 있는 카메라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차량 내부도 그렇고 화면도 그렇고 너무 예쁜 우주선 타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렇게까지 필요한가 싶기도 하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화면 밑에는 저렇게 카메라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변을 탑뷰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전방 모드, 그리고 후방의 코너 뷰, 측면 뷰까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라이트 항목인데 조도가 10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면에 보면 카리브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여기는 빨간색으로 조명이 들어가 있고요. 또 놀라운 건 이 가격이 1200만엔 가까운 차량인데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깜빡이 레버도 그렇게 고급감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정말 놀란 게 깜빡이 레버가 조금 멀어요. 제가 운전하면서 깜빡이가 멀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의식적으로 좀 손을 뻗어야 될 정도로 깜빡이가 좀 멀더라고요. 그리고 공조장치도 전부 터치 방식이라서 물론 누르면은 햅틱으로 약간의 진동과 사운드가 발생해서 실제로 버튼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은, 오른쪽에 있는 건 후방 안개등, 전방 안개등 이런 버튼이 물리 버튼이 있네요. 공조장치까지 전부 터치로 되어 있어서 그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그리고 우핸들 차량이라서 왼발 두는 곳이 저렇게 있습니다. 반드시 저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거는 통풍 시트가 왜 없는 것일까? 이 차량은 1190만엔짜리 차량입니다. 이것도 테슬라처럼 나중에 사제로 달아야 되는 건지 정말 신기하네요. 여기는 아우디 저펜 KK라고 써있는 거는 가부시키 가이샤 주식회사의 이니셜입니다. 조금 장난 같죠? 도어 스커프 판넬에는 불도 들어옵니다. 낮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조명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도어 측면부, 단면부에는 저렇게 리플렉터가 들어있습니다. 램프는 아니었고요. 도어 판넬의 스웨이드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고급감 있고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트렁크를 보시면 넓이는 당연히 이게 아반트니까 어느 정도 넓이는 있고, 버튼도 2가지 있습니다. 그냥 닫기, 그리고 닫고 나서 전체 도어락 걸기. 이렇게 물론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유리 굴곡도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이쁘게 둥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시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은 야나세 결산월이 바뀌어서 3월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거는 세일을 많이 해주겠다라는 명목상의 설명이죠. 그래서 12월 달이 독일 본사 결산이고, 일본은 4월 초에 회계 연도가 바뀌니까 3월 달을 결산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승 소감은 차량이 토크가 50이 넘는 관계로 굉장히 빠릅니다. 가속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환경 자체가 달리기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시내 구간 제한 속도가 시속 50이고 실제로는 그것도 못 달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달리다가 경찰이 현행범으로 경찰에게 잡히면은 아주 피박습니다. 정말 큰일 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제 생계형 차량인 볼보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볼보가 가성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E클래스랑 꽤나 경합을 했는데 E클래스는 왼쪽 다리 두는 곳이 좀 좁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볼보에서 무이자 할부를 해주는 바람에 이성을 잃고 사버렸습니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아우디의 카탈로그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카탈로그를 받아왔고요. 일본은 전폭이 1850을 넘으면 애로사항이 꽃피는 곳이라서 저렇게 스폰지를 제가 자작을 해서 저기다가 자석 테이프를 붙이고 음식물을 넣고 가열해서 실링을 하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서 저렇게 비닐봉투 안에다가 넣고 실링을 해서 방수를 처리해서 저렇게 차에다가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이건 A6 카탈로그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아반트가 등장하고 있죠. 일본은 세단이 인기가 없고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세단은 감가가 너무 크니까 외건을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우측 하단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당신은 시간을 늘릴 수 없으니까 시간을 소중하게 써라. 그러려면 아우디를 타야 된다, 이렇게 써있네요. 뒷범퍼의 저 금속으로 된 부분에서는 머플러가 막혀 있고 그 밑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차량은 지금 아반트 55 이렇게만 출시가 되어 있고, 색상은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색상이 초기로 나와 있고요. 카탈로그에는 휠이 19인치랑 21인치 두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옵션 사양도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게 데뷔 패키지라고 좀 싼 거고, 싼 게 955만엔, 비싼 게 1041만엔입니다. 베이스 가격이. 외건이다 보니까 저렇게 개를 태울 수 있는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의외로 제규어 같은 경우가 저런 액세서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은 놀랍게 1041만엔, 955만엔 이렇게 적혀 있고, 밑에는 외부 컬러에 따라서 추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다시 봐도 놀라운 가격이죠. 그리고 옵션을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여기에는 어시스턴스 패키지가 14만엔, 드라이빙 패키지가 후륜 조향 기능 플러스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이 더해져서 38만엔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HD 매트릭스 LED 그리고 헤드라이트 워셔 포함해서 32만엔, 선루프가 24만엔, 그리고 전동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그리고 파워 클로징 도어가 16만엔, 리어 컴포트 패키지가 2열 시트의 열선과 4존 에어컨 그리고 리어 사이드 및 리어 윈도우 선블라인드 해서 26만엔, 21인치 휠은 39만엔, 뱅앤올룹슨 오디오가 18만엔, 그리고 프라이버시 글라스, 이거는 일본은 앞유리와 앞문 도어를 틴트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걸 제외하고 2열 도어와 그리고 트렁크 도어까지 유리를 까맣게 만드는 거, 그게 프라이버시 글라스고요. 그게 7만엔. 이것도 문화가 상당히 다른 게, 한국은 운전자가 밤에 비 오는 날 주차하기 힘들 정도로 앞유리도 새까맣게, 뭐 심한 경우에는 15%, 5% 이렇게 발라버리는 사람도 많은데요. 일본은 틴트가 금지라서 운전하다 보면은 반대편 차에서 운전하는 모습, 표정까지 다 보입니다. 그리고 뭐 화장하고 먹고 이런 거 다 보여요. 그런데 일본에서 의외로 고급차 타는 사람들, 예를 들면 S클래스라든가 그런 거 타는 사람들 중에 썬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생으로 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나다니는 사람이 제가 그냥 다 민망해요. 그리고 선루프는 제가 여러 가지 쇼룸들 돌아보고 시승하러 가보고 했는데 공통적으로 단점이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리뷰하고 시승해본 차량은 가격이 1190만엔 이었는데 없는 게 선루프, 그리고 조수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1열 통풍 시트, 그리고 HUD. 이래서 이게 정말 좀 뭔가 신기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6기통이라도 조금 많이 비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1년 못 돼서 4기통 모델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슬라이드 쇼 같은 구성을 해봤는데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A7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